자, 가자. 1220번. 두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A, B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가 서로서로 A, B를 지납니다. A, B 꼭지점들에서 서로서로 만난다. 맞죠? 그리고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자, 저 부등식의 의미라고 할까? 그게 뭐예요? fx보다 gx가 더 크다. 함수가 크다는 얘기가 뭐야? 더 위에 있도록 하는 또는 만나는 거 보아. 맞죠? 그 녀석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gx가 어디야? 이거야? 엎어진 거야? 위에 있으려면 뭐? 사이범위겠네.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 맞니? 그때 gx의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니? 저게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a의 꼭지점의 좌표 어디니? a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펴놨다.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뭐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부터 a 마이너스 2까지 등호 포함. 왜? 만나는 것도 포함이니까. 됐지요? 그때 이 개수를 찾아주세요. 잠깐만, 이게 다야? 개수를 찾아주세요. 뭐야? 빼야 되는데? 빼면 a가 안 사라지는데? 뭐지? 나 뭐 잘못 썼니? 그래서 빼주면은 개수 몇 개예요? 정확하게. 등호가 양쪽에 다 붙었으니까 빼서 1 더하기 남았지. 그럼 몇 개? 2a 플러스 1개. 자, 근데 문제는 a를 몰라. 그럼 답은 이게 아니지. 뭐 하자? 꼭지점의 좌표를 지난다가 포인트 아닐까? 지금 a의 꼭지점의 좌표, 현재 x좌표는 구해놨었는데 a좌표, 뭔 소리야? y좌표를 아직 안 구해놨죠. 그 y좌표를 구해봐봐. 그리고 요놈의 x좌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찾아놨지만은 y좌표 안 찾아놨지. 찾아봐봐. 그 녀석을 fx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뭐 gx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굳이 y좌표 구하고 대입하고 y좌표 구해서 대입하는 것보다 일단 만나는 점을 찾기 위해서 둘이 같다라고 하던가 빼서 0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자가 더 좋지 않을까? 자, 둘이 뺐어. 뭐야? f 빼기 주니까 뭐야? 최고차에서는 2겠죠. 맞죠? 그냥 가자.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에 x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까 바로?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2에 a 플러스 2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까지. 자, 요게 근데 정리하면 뭐 나와야 돼? 2에다가 교점이 이거 두 개 나오도록. 하나는 x 플러스 a 플러스 2. 다른 하나는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라는 인수를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닐까? 양변을 전개하면은 같은 식입니다. 맞죠? 동류항끼리 비교해주면 a에 대한 식이 뭐 하나 또는 두 개 나오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답변 정리해보자. 2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x 사라집니다. 4x, 4x, 8x.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 쟤도 8x네. 상수항 가야 되네. 마이너스 6이. 우변 갈게요. 2에다가 합차를 쓸 수가 있니? 쓸 수 있다.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을 써도 된다. 맞지? 그러면 2x의 제곱에 8x까지는 똑같은데 상수항 부분이 다르다. 그죠? 뭐야? 4 마이너스 a제곱의 2배니까 8 마이너스 2a제곱. 상수항끼리 같아져요. 한쪽으로 바로 양할게. 2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이 0.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4가 0. a의 값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한데 문제 조건이 있나 혹시? a의 좌표는 양수다. 얘가 양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는 2보다 커야지. 우리의 a는 4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9개겠네. 됐지요? 끝.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그냥 어떻게 하면 돼? p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으면 되지. 맞죠?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 p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고
대입해서 해 나온다, 대입해서 판별식형이다 하면 끝. 그럼 여기서 A, B, C에 대한 식 하나 나오거든. 그걸로 어떻게 하냐? 얘 잘 보면은 1차항과 상수항에 대한 정보 나오면서 식이 2개가 나올 거야. 그렇게 식 3개 연립하면 답입니다. 일단 기본은 이거. 알았음? 이게 기본 풀이.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쉽게 생각해 볼까? 가. 일단은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잖아. 맞지? 그 녀석의 해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이유가 뭘까? A는 무슨 수? 뭐 원래 시은이를 본 건데 내 눈이 사신가 봐요. 그래요. 예? 아까 잡은 그 A 말이야. 최고책의 수. 음수겠지. 그러면 요 녀석이 나오지 않나? 원래 이 0과 1이 방정식으로 치면 근이 없겠지. x 곱하기 x만 실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크거나 같단데 해가 사회법으로 나온 이유는 뭘까? 어머. 아직 선거 안 했냐? 왜 또 광고 전화가 오냐? 아무튼 A 그 최고차의 개수를 곱함으로써 음수가 된다. 그래서 사입범위, 바깥범위로 구하는 게 아니라 사입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끝났잖아. PX는 뭐다? 아까처럼 A, B, C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넘어간다 바로 마이너스로 묶어서 아니 상상이 없네. 이것만 바로 가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랑 같이 식 정리해서 정확하게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px 플러스 3x 플러스 2죠. 이 식을 써. 얘랑 함께. 그 녀석의 판별식 0이다 했으면 끝날 거야. 알았죠? 정리. 여기서 혹시나 A가 2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는 음수 이거 반드시 써야 될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A가 2개 나오면. 근데 만약에 2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A가 음수인 거 찾고 시작하는 건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 알았죠? 7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질 때. 자,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1학기 때다, 1학기 때. M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항상 그 뒤에 말을 뭔가 수식한다 하면서 항상 중근을 가질 때 많이 풀었었지.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게 M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을 식으로 써보면 뭐야? 판별식을 써서 는영이다. 그게 M에 대한 항등식이다처럼 풀었다고. 근데 지금은 실근을 가진대. 그럼 뭐가 달라졌지? 판별식을 쓴다라는 사실은 똑같지. m-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이니까 플러스 4am. 얘가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어쨌든 뭐한다?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자, 부등식인데 m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m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항등식은 이제 말 그대로 등식에서 쓰는 표현이고 m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했을까? 마이너스 4인데 4를 묶지 말고 2만 묶을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a 괄호 닫고 m 플러스 4 얘가 말 그대로 m의 값에 관계없이 다른 말로 실수 m에 대해서 뭐 한다? 항상 성립한다. 뭐가 됐어? 항상 성립하는 m에 대한 2차 부등식. 그럼 뭐 해줘? 이걸 마치 함수처럼 생각을 해주면 y는 0이란 함수 뭐야? 다른 말로 x축이죠. x축보다 붕 떠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한다? 한 번 더 이 녀석에 대한 뭐 쓰기? 판별식 쓰기. 그래서 아까 2로만 묶은 거야. 4분의 1 쓰려고. 2-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 4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4.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알았죠? 그래서 4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상수항 4 빼기 4 사라져. 아,
A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네. 일단 여기까지. 되니? 근데 혹시나 다른 뭐 A에 대한 또 다른 조건, M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이 있었나? 그런 거 안 보인다, 그지? 그럼 답은 2번이겠네요. 뭐 양수 A에 대하여 이런 거 있었으면은 조금 바뀔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음 82번. 이거 답이 2번 맞냐, 근데? 답지 좀 봐줘. 맞죠? 자, 1282번 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f3의 최대값을,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fx에 대해서는 식이 딱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돼. 뭔가 미지수 k면 k, 뭐 a면 a가 맴돌고 있을 거야. 알았죠? 우리가 뭐 잡아야 되는지 문제에서 미지수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쨌든 그 식에다가 3을 딱 넣어주면은 다시 한번 a에 대한 k에 대한 식이 나오면서 그 녀석의 최대치에서 다시 구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일 거다. 어쨌든 fx에 대한 정보를 찾으러 가보자. 자, 간다. 얘들아, 간다. 일단 얘 뭐예요?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 그지?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마이너스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1 마이너스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1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면 그 녀석을 4로 나누는 녀석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게 뭐다? t로 치환을 해도 좋고 만약에 f에서 작거나 같다가 있을 때 지금 1-x 나누기 4가 작거나 같다의 해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그걸 바꿨더니 1-x 나누기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 녀석의 속에 있는 놈이 이 범위에 있으면 되네. 그럼 여기다 만약에 x가 있다면 해는 뭐가 될 것이다? 알아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겠지. 요 녀석의 범위 똑같을 거 아니야. 얘랑.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fx의 식이 나왔네. 어디까지는 나왔어? 마이너스 2와 2를 방정식에서는 는영이 되도록 하는 근은 마이너스 2와 2가 되도록 하는 x제곱 마이너스 4일 거야. 근데 최고차의 수를 현재 모르는 상황이죠. 있나? 말 없지? A. 자, 그때 A는 무슨 수? 엄청 중요합니다. 양수. 왜요? 작다고 사익범위 나와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에 의해서 뭔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는 양수.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보자. 끝났죠? 뭐요? fx 마이너스 2x 왜 또 분수야? 플러스 3분의 13 식을 써보자. 뭐예요? ax 제곱 마이너스 2x 상수항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 이게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최고차의 수는 양수인데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또 뭐가 나왔어?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어? 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양수라고 우리가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결국은 뭐 한다? 안 만나면 돼. 물론 접하는 것까지는 포함. 누구랑? x축이랑. 끝! 뭐? 판별식에 들어가자. 1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분수 진짜 3분의 13에 얘가 뭐 하세요? 0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왜 작거나 같으세요? 그래프에서 접하거나 혹은 안 만났으니까. 크거나 같으니까 크거나 같다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판별식에서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작다 쪽이구나 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어쨌든 이 2차 부등식을 다시 한번 풀면 됩니다. 양면의 세배부터 시작하겠지. 알았죠? 패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2차라는 말이 없는 그냥 부등식이다.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다. 저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란 건 근데 2차라고 해도 중요하다 그랬어. 가볼게요. 일단은 좌변에 있는 녀석을 함수처럼 생각한다도 뭐 맞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m3승이 1이 아닐 때 1번.
뭐 반드시 2차가 되었을 때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2차. 그럼 뭐야? 아, x축보다 2차 함수가 붕 떠 있어야 되는구나.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럼 뭐야? 판별식으로 가자. 아이, 차수가 왜 이렇게 높아? m3승이네. m3승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이 4의 C의 그 4가 아니죠? 요 4다, 요 4. 상성의 4. 어쨌든 4 곱하기 m3승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이래? 야, 잠깐만. 우리 이거 잠깐 약분 좀 하고 시작하자. 알죠? 식을 좀 조금만 바꿀게. 너무 차수가 쓸데없이 길게 주절주절 하는 것 같아. 뭐냐면 이거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로 묶을 수 있냐 없냐? 묶을 수 있죠. 그러면 뒤에 남는 2차항의 개수는 m-1이 됐을 거야. 2차 항이라 해요. 좀 좋다. 어쨌든 얘도 2 곱하기 m-1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4만 남기자. 자, 여기서 의미 없는 거 얘 뭐야? 항상 양수잖아. 그지?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1 인수분해 안 되거든. 판별식 써보면은 음수가 나오거든.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약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만 남겼다고 치자. 알았지? 그리고 여기 다시 쓸게요. 그러면 m 3승이 1이 아닌 게 아니라 m이 1이 아닌 거죠? 그리고 판별식도 요 식에 대한 판별식 쓰는 거다. m-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1의 이 4는 4의 C의 4가 아니라 상수항 4. 아까도 했던 말. 그래서 0보다 뭐 해야 돼? 시은아. 판별식 0보다? 일로 와. 대국박대. 내가 아까 방금 말하지 않았어?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의 판별식 0보다 크다가 아니라고 방금 말하지 않았어? 방금? 5분도 안 된 것 같아. 아니, 작다고 써놓고 말은 왜 크다가 나오냐고. 자, 간다. 그래서 m제곱 마이너스 6m 상수항 5. 그래서 1, 5, 마마 m의 범위는 1은 아니죠. 뭐 어차피 1은 없네요. 1보다 크고 5보다 작아요. 됐나요? 일단 첫 번째 범위 하나 찾았어. 이게 답은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하나 더 해야지. 뭐요? 뭐 해야 돼? 지우라. 뭐 해야 돼? 안 푼 놈들 자꾸 질문해야겠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m이 1일 때지 뭘. 맞죠? 2차가 아닐 때. m에 1을 넣어봤더니 뭐 나와? 4는 0보다 크다. 성립해 안 해? 성립해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성립하는 거야? 성립 안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걸 찾고 싶은 거지. 이미 성립했지. m의 1도 포함. 그래서 m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 만약에 이거 여기에 해서 답을 2, 3, 4만 더해서 답을 얼마? 9야? 9라고 했으면 좀 아쉽게 틀린 거고 1 포함해서 10 답입니다. 10. 알았죠? 이거 진짜 실수하면 안 돼. 부등식, 2차 부등식 완전 다른. 알았음? 딱 보고 눈치채야 돼, 사실. 기억이 원하는 건 뭐야? 자, 그냥 판별식이 아니야. 어떤 식에 대한 판별식이야? 에? 심지어 짝수도 아니야. 뭔 소리야, 이것도. 얘는 잘 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야. 맞죠? 판별식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방정식의 근도 있고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맞지? 지금 이 방정식의 꼴을 보니 2차 함수와 x축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누구? 요것들에 대한 얘기지. 알파, 베타가 아니라. 맞죠? 어쨌든 두 개에서 만난 게 명확하네. 0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를 본 사람들은 진짜 실수할 수 있다. 왜? 나중에 이런 문제 나올 거거든. 오케이? 기억.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미쳤나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거짓. 니은 b 마이너스 q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맞나?
C 마이너스 이게 Q구나. 이게 P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은 0보다 크다면은 얘는 참. 그지? 조심해야 된다. 뭐에 대한 판별식. 어떤 두 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는 판별식인지 잘 보고 판다. 알았죠? 조심해야 되고. 어쨌든 니은부터 보자. 니은은 뭐야? 니은은 똑같지? 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놈에다가 뭐 한 거야? x의 q를 대입한 거 아니야? 그래서 aq 제곱 플러스 bq 플러스 c야.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맞지? 저 2차 함수에다가 x좌표 q를 대입해 주세요. q. q가 어디 있어? q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뭐야? 요 놈의 y좌표, 직선. 직선의 방정식의 y 절편이 q다 보니까 그림을 믿으면은 q는 양수인 건 확실하네. 그지? q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이 2차 함수에다가 어떤 양수를 대입하면 얼마니? 뭐 어떻니? 라고 물어봅니다. 양수 x에 대해서 2차 함수는 항상 올라가 있죠. q의 위치를 정확하게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올라가는 건 명확하네. 그래서 참일 거다. 물론 그림을 믿는다면. 알았죠? 뭐 이거겠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니은은 솔직히. 니은이 아니라 이 문제는. 디귿하자. 누가 이참수의 축이 왼쪽에 있다 그랬어? 확실하지 않잖아. 그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거는 그냥 한 예시일 수도 있잖아. P가 A랑 부호가 같으면은 왼쪽에 있겠지만 A, B의 부호가 반대면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A가 B가 부호가 똑같대? 그런 말이 없거든. 예전에 실제로 그런 문제 있었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Y축보다 오른쪽으로 축이 존재하게 그려놨는데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야. 실제로는 A, B가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다르게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디귿하자. 저 부등식의 정체가 뭐야? 딱 보자마자 2항 맞지? 모형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남겨놓고 나머지 px 플러스 q는 우변으로 넘겨야지. 그렇게 한 다음에 함수 2차 함수보다 직선이 뭐? 더 위에 있는 거 찾아보래. 어디야? 아이씨 반대다. 직선이 위니까 여기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맞죠? 끝. 이것은 보자마자 참.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애매한데 니은보다 기억 디귿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일단 답은 5번. 답은 5번. 알았죠?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걸 예를 들자면은 기억 디귿이 답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니은이 Q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라고 했다면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 디귿은 한 사람도 뭐 패스? 지금은 그래프를 믿자 뭐 그런 약속이 없지만 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가자라고밖에 못할 것 같아. 알았죠? 알았죠? 자, 14번 가야지. 자, 2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가 뭐야? 직선 x 플러스 1과 두점에서 만나는데 y좌표를 줬어. 이 낚이면 안 된다. y좌표다 y좌표. 그러면 x좌표는 얼마인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2와 7이겠지. 그게 힌트네. 그래서 fx라는 함수랑 쓰자. x 플러스 1이 같다. 다시 써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는 어떻게 생겼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처럼 생겼다. 물론 최고책에서는 몰라. 이렇게 돼야지. 됐죠? 되었죠? 근데 야 이거는 이게 왜 터프지 도대체? 끝났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똑같은 식이잖아. 이게 여기 그대로 있네. 뭐 식 자체를 바꾼 게 아니네.
그래서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은 결국 ax 제곱 마이너스 9x 이 괄호 칠 거야. 14 0보다 크다. 요걸 찾아주세요. 이 소리 되잖아. 방금 해놨잖아. 어디 갔어? 27. 괜히 전개해놨네 오히려. 깨구리 그 다리 분지른다. 그 건드리지 마고. 그래서 x는 2와 7을 가지고 크니까 바깥범위. 오케이? 그렇지. 끄덕끄덕 하는 사람과 다르네. 왜? A가 음수잖아.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 이것 때문에 실수했을 수는 있겠다. 함정마다 다 걸리는 사람들 진짜 조심하세요. 이? 사기법이다. 알았죠? 오케이. 아, 힘들어. 그럼 일단 정소액수의 합이니까 뭐 3부터 6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답 얼마예요? 18. 5번이에요. 아니, 뭔 소리야? 15번. 0이 아닌 실수 P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p라는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요. 그 녀석의 꼭지점을 A.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AB를 지나는 직선의 직선을 L이라고 부르자. L의 방정식을 gx로 불렀을 때 fx 빼기 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정수가 어쩌고 엥? 끝났죠? 벌써 답 나왔죠? 꼭지점의 x좌표 구하기잖아 결국.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p잖아. 그리고 우리는 fx가 gx 직선보다 더 아래에 있는 범위 찾는 거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만나는 거 봐. 등호 붙었으니까. 그럼 x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10개인 거야. 그럼 p는 18 이게 아니라 수직선상에 늘어났을 때 p가 정수라고 정수라고 했네. 아무튼 2분의 p가 정수라고 한 적은 없거든. 0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어디까지 해야 10개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꼭 이 경계값이 마이너스 9일 필요는 없잖아. 마이너스 2분의 p가 그래서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9 사이에 있는 게 명확하고 마이너스 9는 되어도 상관이 없지. 왜? 포함해야 되니까요가 아니라 포함해야 되는데 여기 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p의 범위로 바꿔주면 끝. 샤샤샥 18. 샤샥 20. 그래서 p의 값은 18, 19 가능하겠네요. 답은 1 아니냐 그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야, 이 문제가 그거다. 아까 내가 말한 그 문제 있잖아. P가 누가 음수래? 누가 양수래? 그지? 예시, 이 문제였네. 바로 나오네. 이게 예시였어, 예시. 왼쪽에 있잖아요. 누가 P가 음수래? 양수래. P가 음수일 수도 있네. 그지?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올 줄은. 그래,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 바로 나왔지. 이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 그래서 마이 0 마이너스 2분의 P 인 X 마이너스 2분의 P 여기서 정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수직선상에 늘어났을 때 0부터 시작해서 찍찍찍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인데 여기에 9가 있고 여기에 10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짜자잔 짜자잔. 이건 두고 빠져야지. 그래서 P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그래서 요 두 개를 보니까 최대값은 19, 최소값은 마이너스 19. 둘이 빼니까 답은 38. 답은 4번. 알았죠? 바로 나올 줄 몰랐다, 야. 끝! 숙제가 몇 번까지였다고?
(29번) 그러면은 이 이유는 뭐지? 연립. 그래요. 연립은 안 할 거예요. 연립 말고 뒤에 거 할 거예요. 뭐? 실근의 부, 근의 분리. 지율이는 약간 지겨운 거. 목일반을 워낙 많이 해서 그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쉬기 전에 잠깐 얘기만 하고 잠깐 쉴 거야. 뭐, 설명은 쉬었다가 할 거고. 자, 여기 지금 이 1330원부터가 오늘 숙제죠. 근데 여기는 수업 따로 안 합니다. 내가. 왜요? 연립 부등식에서 내가 항상 하던 말. 지난번에 아마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연립 방정식은 무슨 느낌이라 그랬어? 항상. 문자가 2개. 식도 2개. 그래서 이 문자만 놓고 봤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 그 x만 무수히 많고 뭐 범위가 나온 게 아니라 x, y 순서상 자체가 무한계요. 그걸 해를 누구예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 부정방정식이지 일종. 그리고 두 번째 식도 부정방정식이야. 문자 2개, 식 2개. 그래서 해를 구할 수가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두 식의 연립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해? 한 문자를 없앤단 말이야. 그러면 x, y가 있었다면 x만 남거나 y만 남을 거고 a, b가 있었다면 a만 남거나 b만 남겠지. 그 남았다는 말은 그 a 값이 b 값이 혹은 x 값이 y 값이 나왔으니까 다른 한 문자의 값을 구하러 가자. 이게 연립 방정식이야. 그래서 연립 방정식에서의 연립은 미지수를 소거시킨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 근데 부등식은 전혀 다릅니다. 왜요? 이 해 어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역시 무한계기는 하지. 근데 그거는 범위로 생각을 하면은 명확하단 말이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 그게 부등식의 해잖아. 밑에 부등식도 마찬가지지. 아유, 어리야. 마이너스 8과 1 사이. 바깥이냐? 사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쨌든 밑에 부등식도 풀 수 있지. 위에 부등식도 풀 수 있지. 대신에 뭐 연립을 하면은 그냥 교집합. 겹치는 범위를 찾으러 가자밖에 없거든. 그래서 연립 부등식은 딱히 내가 설명해 줄 만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뭐야? 위에 부등식 풀고 밑에 부등식 풀어서 겹치는 범위 찾자. 이게 다야. 연립 부등식에서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야. 대신에 이제 뭐 앞에서 배웠던 오늘까지의 숙제였던 이 2차 부등식의 해랑 연결시키자 뭐 이런 거. 2차 부등식의 작성,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을 가지고 식 완성하기. 오늘 숙제 풀이도 있었지, FG 나오는 거. 그런 걸로 넘어가는 그거는 지금 단원이 아니라 앞 단원이고 앞 유형이라고 해야지. 어떤 알겠죠? 그래서 연립 부등식에서는 딱히 내가 설명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냥 둘 다 풀어서 겹치는 거 찾기. 둘 다 각각 풀어서 겹치는 범위 찾기. 좀 더 넘어가도 아이씨. 각각 풀어서 겹치는 범위 찾기. 대신에 위에 부등식이 뭐야? 절대값을 포함하는 1차 부등식인 것 뿐이지. 좀 더 넘어가도 뭐 비슷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야? 미지수가 A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부등식, 여기에 있는 부등식 두 개 연립, 겹치는 범위 찾기. 알았죠? 뭐 그게 달아서 굳이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연립 부등식은 내가 딱히 설명을 안 할 건데 물론 뭐 무조건 쉽다, 무조건 다 맞을 거야 이건 아니야. 유형 26번 별표. 요거는 별표 치는 이유가 모든 학생들에 대한 대상은 아니다. 그 내가 1학기 중간고사 때도 했던 얘기 또는 방학 때도 계속 강조했던 얘기인데 정수 개수가 주어졌을 때 아까 그것도 비슷한 거지. 그 마이너스 2분의 p의 위치가 뭐 9와 10 사이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쪽에 등호 붙일 거야 저쪽에 등호 붙일 거야 이거 맨날 강조하는 거. 그 녀석들이랑 연결되는 거고 그거는 잘하는 애들은 처음부터 잘하고 끝까지 잘해. 근데 한 번 실수하고 잘 몰라 하는 등호를 어디다 붙일지 몰라 하는 애들은 첫 번째 문제뿐만 아니라 끝번 문제까지 전부 다 어떤 거는 운이 좋아서 맞고 어떤 거는 운이 좋아서 틀려. 그래서 26번은 하나라도 틀리는 사람들은 그 등호 여부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은 전체를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내가 맞았던 문제더라도 과연 우연히 맞은 건지 제대로 풀어서 맞은 건지 잘 구분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26번은 별표. 그 특정 몇몇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반에도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몰라.
내 기억엔 없었는데 어쨌든 그 등호 여부는 질문하는 애들이 진짜 항상 질문하거든. 본인 답 잘 점검하세요. 혹시 해설자랑 비교하면서 내가 등호를 반대로 붙였는데 맞았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잘 점검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활용이니까 필요 없고 여기 부분은 판별식이니까 뭐 딱히 그럼 내가 오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기 유형 30 몇 번 한 2, 3번 갈 거야. 여기다 31번부터 시작합니다.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실근의 부호 그리고 근의 분리 둘 다 어떤 문제입니까? 마지막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연립부등식이 필요하지. 그 마지막 답을 구하는 과정을 제외하면은 부등식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알았죠? 간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둘 다 방정식 문제예요. 너무 내려 쓴 느낌? 밑에 공간이 더 필요해서 왜 콧방귀 껴? 인간아. 뭐? 왜 뭐가? 자, 갑니다. 둘 다 2차 방정식이라고요. 그때 실근의 부호 유형은 문제에는 결국 어떻게 주어진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 아니야. 두 실근이라고 하지 말자. 두 근이 모두 양수.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근이 모두 음수.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자, 근의 분리는 문제의 생김새가 역시 마찬가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얘기인데 두 근이 어떻다? 모두 예시다. 1, 2, 마이너스 1과 같은 어떤 상수를 주면서 1보다 그거보다 크다 작다라던가 혹은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있다라던가 또는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라던가 또는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다른 근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던가 또는 다른 근은 1과 2 사이에 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뭐다?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때 풀이를 할 때 이 문제 실근의 부호인 거 알겠어. 이 문제 근의 분리인 거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의 풀이는 무조건 실근의 부호는 뭐다?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보러 가라. 그게 뭔데?는 너희들이 판단하는 거고 저걸 봐야 된다까지만 기억을 해둬라. 알았지? 근의 분리는요. 한판축이기는 한데 그 전에 한판축보다 중요한 거 그냥 냈다 한판축만 보지 마세요. 한판축만 냈다 보는 게 아니라 뭐 하고 나서 일단은 그 방정식을 아까 부등식에서도 계속 함수로 만든 것처럼 얘도 일단은 함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함수에 대한 명칭으로 해석을 다르게 해준 다음에 그 해석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 그 그래프를 보면서 읽을 수 있는 한판축을 봐야 돼. 3이 함수값의 부호거든. 함수가 아니고 방정식인데 어떻게 지금 함수값이 존재하냐. 함수가 아닌데 어떻게 축이 존재하냐고. 지금은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먼저 함수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한판축을 보란 얘기야. 거기까지 딱 외우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실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은 합을 본다, 곱을 본다, 판별식을 본다까지만 기억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데는 너희들이 직접 더하는 거야. 양수 두 개 더하면은 당연히 양수잖아. 양수 두 개 곱하면 당연히 양수잖아. 음수 두 개 더하면은 뭐야? 당연히 음수잖아. 음수 두 개 곱하면 양수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맞죠? 자, 그런데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합은 어때? 지우라? 몰라요가 맞아. 맞죠? 양수가 뭐 예를 들어서 5고 음수가 마이너스 1이면 합이 4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합이 아니라 두근이 양근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고 음근이 마이너스 4면은 더하면은 마이너스 3 음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합은 몰라. 근데 곱은 음수인 거는 명확해. 그러고 나서 이제 각각 뭐 판별식도 보라며. 자, 시은아. 두근이 모두 양수일 때 판별식은 어때? 왜? 0보다 크다의 의미가 뭐야? 다시 뭐라고? 그 함수도 안 만들었는데 왜 갑자기 함수가 나와? 지금 방정식이잖아. 실근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렇지. 양근, 음근, 양수, 음수는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다. 허수는 양수, 음수 없어요. 이놈과 이놈은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맞지만 그래서 누가 양수인지 누가 함수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없는 거지. 알았죠? 0보다 크다 작다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음수, 양수라는 것 자체는 판별식,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어? 그냥 두근.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 적 없잖아. 그 말은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다면 에어컨 켜줄게.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0보다 크다가 맞을 수도 있다. 알았죠? 문제마다 달라지고. 자,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판별식은 어때야 돼? 세빈아? 부호가 서로 달라.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자, 판별식의 의미는 실근에 대한 얘기야. 부호가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잖아. 일단 부호가 있다라잖아.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알았죠? 근데 0이 빠진 이유는 뭐야? 말 그대로 부호가 다르니까. 알았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등호는 빠진다. 알았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줄게. 얘는 다시 한번 왜? 몰라서 안 보는 거야. 하지만 얘는 그냥 안 봅니다. 왜 안 보게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야. 중복되기는 되는데 자, 곱이 음수라는 걸 풀어보면 어때? 곱을 나타내는 게 A분의 C잖아. 여기 방정식에서 얘가 0보다 작거든. 그러면 A 곱하기 C는 이미 음수가 됐거든.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얘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B제곱만 해도 0이거나 0보다 클 거야. AC가 이미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미 0보다 커져 있어. 이미 저기 막 1, 2, 3까지 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다시 0보다 크다고 해야 되나? 더 좁은 범위가 나와.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진 거다. 왜? 중복되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도 돼. 보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다. 근데 봐봤자 어차피 여기로 좁혀질 거야. 이게 더 범위가 넓거든. 얘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은 얘는 3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겹치는 범위 교집합 찾아주면 1보다 작다가 될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안 본다. 자, 돌아가자. 그 말은 얘는 판별식은 볼 일이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무조건 곱만 보면 돼. 음수. 근데 합은 몰라서 안 본다 그랬지. 알게끔 조건을 주면은 써야 된다는 얘기도 돼. 어떤 거?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합을 주면은 알게 해주면은 써야 된다. 알았지? 자, 그다음 근의 분리로 가보자. 이거는 사실은 문제를 더 풀어봐야 되는데 근의 분리는 사실은 똑같아. 뭐 일단은 함수 얘기를 바꿔줍니다. 뭐부터 하자 그러면? 간다. 이 녀석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x축에 대한 얘기 y는 0이죠. 두 함수에 대한 얘기야. 그때 얘로 가보자.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1보다 큽니다. 교점이 1보다 크다. 오케이? 어디 있다? 1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림 그렸지? 그럼 우리는 뭐 하러 가? 함. 함이 뭔데? 함수값의 부호야. 이 함수를 fx라고 다시 이름 붙일게. fx라고 해준다면 f라는 함수에 1 넣으라는 얘기야. 어디로 갔어? 위로 올라가고 있네. 양수가 될 겁니다. 판별식. 당연히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죠. d가 되겠죠. 0보다 어때? 지은아,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거는 교점. 두 함수가 만나는 게 두 개의 점이에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0보다 크다가 맞아. 근데 지금은 첫 출발이 방정식이었고 그냥 두근이라고 했잖아.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지. 2라는 근으로 중근. 2와 2가 나와서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수도 있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붙는 이유다. 세 번째 축은 말 그대로 축의 방정식을 써. 그 축의 방정식을 써서 1보다 얘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보자. 이건 하나의 예시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확인하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1차 설명은 끝이야. 일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는 만들어 놨지.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설명하고 싶기는 해. 문제 풀고 나서. 첫 번째. 실근의 부호는 사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합법판을 왜 봐라는 느낌보다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판별식을 굳이 추가로 보는 이유는 뭘까? 이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법판을 본다까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근의 분리는 왜 굳이 합곱판을 봐야 돼? 까지는 설명할 거야. 그리고 특정 유형에서 합곱판을 다 안 보는 문제들도 존재한다. 그 문제들은 또 왜 합곱판을 다 안 보고 합곱판이라 한판축 왜 한판축을 다 안 보고 하나만 보는지 그것들도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풀면서 얘기하도록 하자. 알았지? 자, 먼저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일단 1388번 푸시고요. 1393번 아니야. 이걸로 하자. 1394번 하시고요.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근의 분리로 갈 건데 1397번 푸시고요. 1400번 하나 더 합시다. 자, 요 4개 풀어보세요, 지금. 이기. X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을 가지세요. 뭐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모두 양근. 맞죠? 뭐야? 실근의 부호의 합곱한 보러 가자. 뭐예요? 식에서는 2n-. 그게 양수 2개 더했으니까 양수. 곱 보러 가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 양수 2개 곱하자 양수. 판별식은 뭔가요? m-1의 제곱에 4분의 d다. 안 썼네 그걸. 어쨌든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2. 0보다 어때야 된다? 0보다? 서로 다르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저 말이 아니라 그냥 두 양수의 실근이었다면은 크다. 맞죠? 어쨌든 얘가 말하는 거는 m이 1보다 커지세요. 얘가 말하는 거는 일단 2차 부등식부터 다시 만들자. 0보다 작다로 바뀌었네. m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야? 2m제곱 마이너스 5m 상수항 3 1, 2, 1, 3 마마. m의 범위는 0보다 크니까 m의 범위는 작자 큰큰 1보다 작다 2분의 3보다 크다.
되나요? 그러면 겹치는 범위 다 찾으러 가보자. m은 어디에요? 2분의 3보다 커요. 그리고 2보다 작아요. 둘이 곱하니까 답은 샴. 됐지? 맞았지? 다음 94번으로 가볼까? 어때? 구호가 달라요. 구호가 다르다면 원래는 합은 몰라서 안 본다, 곱은 음수다,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다였어. 방금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졌죠? 합은 원래는 어디? 서로 다른 부호의 두식은 여기까지 보면은 합은 몰라요. 곱은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음수, 판별식은 얘랑 중복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얘만 놓고 보면은 A는 4보다 크다가 맞아. 그런데 뭐 줬어?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음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큽니다. 뭐 줘버렸네? 합이 양수인 걸 줘버렸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게 된 거지. 이오마마 A는 2보다 작아요. 혹은 A는 5보다 커요. 됐죠? 그래서 답은 뭐다? 5보다 크다가 답이겠네. 답은 5. 됐지요? 다음. 97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아요. 자, 문제 좀 다시 좀 쓸게.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4의 x에 플러스 2a가 0이다. 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그럼 뭐 하러 간다? 근이 불린 걸 알겠어. 그러면 뭐부터 하러 가자? 함수로 먼저 해석을 하러 가자. 그러고 나서 한판축을 볼 거야. 맞죠? 일단은 뭐 함수로 해석하러 가는 것부터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면 뭐요? 함수로 해석해보기. y는 또는 fx는 이차함수 그리고 x축 어때? x축이라는 함수와 이 녀석 함수의 두 교점이 모두 2보다 어디 있다? 왼쪽에 있다. 작다라고 읽으면 안 되지. 왜? 두 점인데 점이 작은 게 뭐야? 왕점 작은 점이야? 아니잖아. 2보다 작다. 지금 현재 찾은 이 교점 그리고 실근. 실근이 뭐야? 교점의 x좌표잖아. x좌표가 작은 거니까 더 왼쪽에 있습니다가 맞지. 알았죠?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x축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다 어디에 있다? 2보다 왼쪽에 존재하니까 2를 오른쪽에 찍어주면 되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값의 부호와 판별식과 축을 보러 가는 거지. 함수값의 부호 뭡니까? 일단 f에다가 뭘 넣어야죠? 2를 넣어야죠. 2보다 왼쪽에 있다 보니 2를 넣어주니까 올라가네. F2 계산은 안 한다. 양수가 됩니다. 판별식은 어때? 역시 4분의 D 계산은 안 할게요. 0보다 뭐 해요? 커야 돼요. 맞나요? 틀렸죠? 크거나 같다다. 왜? 교점이라고 읽은 건 우리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가 맞죠. 이게 답에 관여할 수도 있다. 조심하고. 마지막 축의 방정식 축이 어디입니까? x는 a-4예요. 그 a-4가 2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세 개의 겹치는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끝. 이게 다야. 자, 1400번 가볼게요. 여기 좀 지울게. 1400번은 여기 오른쪽에다 풀어줄게요. 그래서 아까 문제 쓴 것도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한 근은 1과 4 사이, 2네 2 사이. 다른 근은 2와 3 사이. 어쩌고 저쩌고. 자, 가보자. 또 뭐다? 근이 불리네. 함수를 해석해야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한판 쭉 보러 가야지.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갑니다. 숑. fx를 잡자. fx라는 함수가
x축이라는 함수와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한 근 교점은 정확하게 교점의 x좌표는 1과 2 사이, 다른 교점은 2와 3 사이.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지. 그렇게 만족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한 놈은 어디에 있다고? 1과 2 사이. 1, 2. 그리고 다른 한 놈은 2와 3 사이. 이걸 보면서 한 판축을 읽고 갔는데 읽을 게 좀 많지. 어때? F1은 양수, F2는 음수, F3은 양수. 됐죠? 그 다음에 판축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온다. 판축. 뭐가 나온다? 안 봐도 되는 문제가 나온 거야. 이 세 개 찾아주면 끝나요. 해봐. 판별식을 보면은 안 되는 건 아니야. 봐도 돼. 정확하게는 중복되니까 안 봐요. 판별식의 범위, 얘네들 안 써도 얘네들의 범위랑 똑같을 거다. 얘보다 넓은 범위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축은 몰라서 안 봐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 자, 한번 보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왜 도대체 한 판축을 보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저 fx랑 x축과의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는 뭐 엄청 많은 경우들이 존재하지. 그지? 그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뭐? 만나기는 해줘야지. 이런 놈들 제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 개짜리는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이걸로만 볼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들만 남아 있을 텐데 접하는 거 포함.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지.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아, 하나 더 있다. 이것도 있지.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입니다. 얘 날리고 싶어. 다른 놈들과의 차이점은 2를 넣었을 때 음수냐, 2를 넣었을 때 양수냐. 그래서 제외하기 위해서 2를 넣었을 때 양수로 가는 거야. 알았죠? 또 이거 제거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지. 그 둘의 차이점은 축의 위치야. 그래서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만나는 거 제외. 사이에 2가 있는 거 제외. 2가 왼쪽에 있는 거 제외. 그래서 3개를 보게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2를 넣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반드시 뭔가 만나는 점 사이에 뭔가 있다는 얘기야. 그 2가. 그러니까 내려가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일단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 내려가는 게 생겼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손이 덜덜 떨린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2를 넣어서 음수 어떤 x값 하나에 대해서 음수가 생기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볼 필요가 없어졌어요. 알았죠? 오히려 2가 아니라 다른 걸 넣었을 때 음수인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더 넓은 범위라는 얘기야. 볼 필요가 없어. 두 번째, 축방. 축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미 2를 넣었을 때 왼쪽, 음수 1을 넣었을 때 양수, 3을 넣었을 때 양수. 여기서 이제 축을 굳이 본다 치면 비교 대상은 축이 어디 있어? 당연히 1과 3 사이에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 1 넣어서 양수고 3 넣어서 양수인데. 물론 1과 3이 여기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2가 음수니까 1이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지. 1은 반드시 알아서 저기 가 있을 거야. 그럼 비교 대상은 2밖에 없는데 2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모르잖아.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는 거야, 축방은. 그래서 못 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알았음? 그래서 판축을 안 보는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 판축을 안 보냐면 판축을 안 보는 이유, 함수로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에 뭔가 찍혀 있는 게 있다면 1이든 2든 3이든 마이너스 1이든 좋아. 만나는 교점 사이에 뭔가 하나의 상수값이 찍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판축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볼 필요가 없는 문제가 돼요. 뭐 함수값에서 음수가 나오는 거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최고층에서 그 음수인 거 그대로 갔을 때는 또 아니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냥 두 교점 사이에 뭔가 하나가 찍혀 있다면은 판별식 볼 필요 없어졌고 축은 모르고. 알았음? 무조건 판축은 안 보게 된다. 알았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사이에 찍혔네. 아, 함에서 끝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자, 1402번 하나만 더 보세요. 오늘 마지막 문제. 조금 달라졌죠. 두근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맞죠? 한근만이 또는 한근이. 어느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으래.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라는 거는 별 얘기는 아니죠. 이건 어차피 구할 수 있잖아. 1, 3 마이너스. 인수분해 해주면 그냥 마이너스 1과 3이야. 그 사이에 있으세요야. 근데 문제는 뭐다? 한 근이 이 사이에 있으세요지. 두 근이 다 있어야 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지. 첫 번째 1번. 뭐야? 함수를 해석을 먼저 하고 갈까? fx, y는요. x축과 2차 함수에 대하여 2차 함수와 x축에 대하여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물론 반대도 포함. 이것도 할까? 맞죠? 또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 또 있지. 뭐 있어?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도 있을 수 있잖아. 왜? 한 근만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 어느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으세요. 다른 거는 어디 있든 상관없어. 같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든 3보다 오른쪽에 있든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있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얘는 그냥 한판촉이죠. 맞죠? 함, F-1, 양수, F3, 양수. 파는 뭐야? 어디 있어? 아이씨. 4 플러스 K? 4분의 D, 4 플러스 K. 0보다 뭐 하세요? 크거나 같아지세요. 아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 없거든. 맞죠? 마지막 축. 축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2. 그래서 명확하게 얘랑 반대네. 만약에 근데 여기 미숙에 있었다면 축도 봐야 될 거다. 알았죠? 근데 지금은 축 때문에 그냥 이게 틀렸다가 됐네. 맞지용? 그래서 어쨌든 어쩌다 보니 축 때문에 이해가 됐는데, 자, 만약에 둘 다 맞다면 두 개를 한 방에 보고 싶은 방법 있지. 뭐 있어? 자, 일단 두 교점 사이에 3이 있지. 두 교점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지. 둘 다 판축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1번을 두 개를 다 봐야 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판축은 안 보고 하면서 끝나. 여기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면은 지금은 밑에 것만 봐도 되지만 두 개를 다 봐야 된다면은 어떻게 볼래? 각각 따로따로 볼래? F-1은 양수, F3은 음수 또는 F-1이 음수, F3이 양수로 볼래? 곱하면 음수. 그게 마이너스 1과 3일 때의 부호가 반대입니다라는 얘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어차피 축이 알아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해도 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축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하나만 풀면 끝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자, 일단 전체적인 범위. 축에도 미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2번을 둘 다 보는 게 맞아. 물론 지금 문제는 축이 마이너스라고 명확해졌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사라졌지만 확인하다 보니 사라졌지만 애초에 날려버릴 거는 아니고 둘 다 있을 수 있다. 알았지? 혹시 저거 한근만이라고 해석을 해서 얘만 본 사람들은 조금 아쉬움. 조심해야 돼. 그냥 한근이라고 하면은 얘도 포함이다. 알았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또 한근만이도 있어.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옴. 그때는 얘로 풀어야 되겠지. 어쨌든 이걸로 하면 끝.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봅시다. 빠이.